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네요. 네, 어제 AP통신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기사를 이제 써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기사 제목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장보기가 아, 결국은 지갑에도 부담을 덜 준다 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역시 도움이 된다는 얘긴데요. 음식은 뭐 누구나 먹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이거 같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주부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고민 참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갖고 있는 것만 갖고 해 먹어라. 냉장고 파먹기. 네.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것만 사라입니다. 네, 네. 사실 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흔하고 또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낸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긴 하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 보러 갈 때 정말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다. 보면 뭐 1+1이라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또 마켓 가면 뭐 네. 그 신상이라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거 네. 보면 필요 다 없는데도 사고 좋아하지 싶죠. 않는데도 한번 맛보고 싶어서 맞아요. 사가지고 와서 한두 개 맛보고 또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런 근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네. 네. 보통 마켓을 가면 모르는데 코스코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박스로 사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래서 식구가 단촐한 사람들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 보기 전에 한 번쯤 정말 잘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 글쎄 하게끔 말이에요. 해야 한다는 네. 건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구매 리스트 작성 꼭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먼저 장 보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식단 구성을 한 뒤에 메모를 해서 소량씩 구매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충동 구매를 막아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끔 저렴하다고 필요한 양보다 그 재료보다 더 많은 식재료 구입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 사실 대부분 다 먹지 못하고 버립니다. 냉장고 안에서 썩혀서 버려질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만큼만 미리 생각해서 사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도 뜨끔한데요. 근데 냉장고 안이 네. 너무 꽉 차 있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는 뭐 검정색 비닐봉투가 거의 없으니까 괜찮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검정 봉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네. 이 냉장고 안에 음식이 많을수록 수납 목표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언제 구매했는지까지 써서 정리해 놓으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이겠죠. 메모만 봐도 냉장고 안에 어떤 식재료가 남아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남아 있는 재료를 또 굳이 살 필요가 없게 되고 버려지는 재료도 없으니까 그만큼 식재료비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또 자원의 낭비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냉동실용 컨테이너가 따로 있어서요.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하고 바깥에다 이제 시일을 할 수 있게 이게 며칠에 산 어떤 품목이다를 알 수 있게 이제 투명한 용기로 넣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저희 회사에도 왜 탕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냉장고가 두 대가 있는데 어저께 저게 왔더라고요. 이메일 왔어요. 이메일이. 네. 이 경관실에서 냉장고 싹 비웠습니다. 자기 거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냉장고 앞에 써 있는 그 문구가 아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냉장고에 넣기보다 비우기가 힘듭니다. 생각하고 넣으십시오. 이렇게 써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아, 그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항상 넣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맞아요, 있어서 그게 맞아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을 보면은 손질은 바로바로 하는 것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식재료 사면 한 번 요리하고 그 다음에 썩혀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까워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요리 잘하는 한 지인이 구입한 식재료는 바로바로 손질해 보관하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식재료를 바로 손질해서 보관해야 재료의 신선함이 더 오래 유지돼서 버리지 않게 된다라고요. 채소는 특히 무르지 않게 세워서 보관을 하고 네네. 과일은 개별 포장 그리고 곡류는 이제 폐 용기에 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한 끼 분량씩 비닐팩에 소분하면 요리할 때 필요한 만큼 이제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구분이 쉽도록 이름과 구입 날짜까지 표시한다면 나중에 더 편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실천을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네. 또 한 가지 방법이요. 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이제 인벤토리를 한 다음에 그 재료로만 한동안 식단을 꾸며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사고. 네, 맞아요. 그 네. 좋은 요리사는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 이미 갖고 있는 그 식재료만 갖고 좋은 한 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의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와 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활용도가 높은 음식 재료들도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사에 나온 거는요. 이제 네. 사과 같은 경우 오래 놔두면 색깔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소스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콜리플라워 덮는 푸른색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디시로 활용하라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 그냥 대부분 버리는데 그걸로 포테이토 칩 만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은 당근이나 비트 꼭지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 한식하고 좀 다른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감자랑 사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감자 보관할 때 싹 나서 버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예. 네. 못생긴 사과 하나 넣어 놓으면 감자 보관 기간이 훨씬 길어져서 싹 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오. 그렇게라도 좀 음식물을 쓰레기를 좀 줄여보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굳이 우리가 이제 먹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재료 손질하면서 무심코 버리던 채소와 과일 껍질로 집안 구석구석을 광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 같은 경우에 껍질이나 꼭지 부분을 잘라서 싱크대 주변 닦으면 물때가 제거돼서 반짝반짝한다고 합니다. 오. 특히 악취 제거까지 해줘서 세제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귤과 사과 껍질, 귤 껍질은 말려서 차로 마실 수도 있지만 이 귤에 함유된 구연산이 주방에 찌든 기름때를 닦는데 아주 좋다는 지적이었고요. 말씀 잘해주셨어요. 오렌지하고 그런 시트러스 계열에 있는 껍질의 네. 추출물로 만든 세제들이 많아요. 아, 마트에 가면.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게스불 이제 깜빡해서 냄비 시커멓게 태운 경우 그냥 네. 냄비 버리지 마시고요. 사과 껍질과 물을 넉넉하게 부어서 한 20분 정도 끓여서 수세미로 닦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양배추 활용법도 있는데요. 석쇠나 그릴의 묵은 때를 수세미로 닦다가 이제 좀 보기 흉하게 긁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양배추 겉잎이 제격이라고 합니다. 양배추 겉잎을 반으로 접어서 문지르고요. 그다음에 양배추에서 나오는 물로 묵은 때 녹인 뒤에 흐르는 물에 이제 헹구면 그게 없어진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나나 껍질 활용법도 나왔습니다. 그냥 버리지 말고 가죽 제품 닦는데 쓰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오래 써서 거칠어진 구두나 점퍼 등의 가죽 제품을 바나나 껍질 안쪽 그 미끈한 흰 부분으로 살살 문지른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면 가죽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광이 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괜히 했다가 가죽 제품 좀 망가뜨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신발이나 네. 가방들 내가 이제 그만 들어야지 그만 신어야지 했던 거에 한번 실험을 해보고 네, 맞아요. 괜찮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을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 왜 한국의 MBN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런 프로들이 아. 뭐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이 생활의 무슨 지혜 뭐 이래서 말이죠. 네. 그런 거 많이 보는 분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던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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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켓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만만치 않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마켓에서 보통 고객들이 잘 구입할 것 같은 상품만 취급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이상하게 찌그러져서 생긴 경우에 보면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생긴 것만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마켓에서 유통이 거절된 경우에 농장에서는 난감해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오. Misfit Market 그리고 Imperfect Produce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후자는 들어봤어요. Imperfect Produce는 네, 들어봤어요. 그게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네. 많이 이용되는데요. 마켓에서 안 팔린 좀 이상하게 생긴 야채, 과일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저렴한 아하.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네네. 미스피트 마켓은 필라델피아 쪽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미 북동부 지역에서 주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요. Imperfect Produce는 이제 LA, 뭐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같은 데서 캘리포니아주 비롯해서 텍사스주에서 활발히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좀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주말마다 각 도시에서 열리는 파머스 마켓은 로컬에서 키운 거라 그래서 되게 못생긴 야채와 네. 과일들을 비싼 가격에 주고 사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켓을 가면 예쁜 것만 골라서 담으시려고 하고 네. 그런 건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웃돈을 주고도 못생긴 걸 사서 드시면서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파머스 마켓에서는 못생긴 걸 비싸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올가닉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약을 치지 않고 로컬에서 기른 유통 기간이 짧은 이런 신선한 것들을 파는데 되게 보면요. 마켓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된 것들이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텃밭에서 금방 따다 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야채와 채소들 과일들이 많아요. 예.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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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